그래서 뭐 일단은 뭐 늘 하는 얘기지만 한 번 더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뭐 선생님이 직업 자체가 너네 사회성 뭐 예절 이런 걸 길러주는 사람 아니야. 그래서 나는 거기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타박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적어도 수업에 지장이 간다든지 혹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만한 짓은 안 해야 되겠지. 맞나? 물론 이제 선생님이 그걸 매번 지적을 해주고 있지만 한 번 지적을 했을 때 그걸 고쳐 주셔야 돼. 뭐 언제까지 선생님 매번 지적할 수는 없잖아. 적어도 최소한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갈까 정도는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도록 하세요. 준탁이도 뭐 며칠 전에 한 소리 들었지, 그지? 선생님은 여기서 수업하고 있는데, 심지어 영상 촬영하면서 수업하고 있는데 그렇게 큰 소리로 안녕하십니까? 아니, 물론 인사하는 건 좋아. 좋은데 선생님이 수업하고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렇습니다. 그 정도 눈치는 있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 모두가 다 같이 있는 공간에서 그렇게 심지어 스피커폰으로 통화하고 있는 거는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준다라고 선생님이 누차 얘기했지, 그지? 했니 안 했니? 이가비 자세 똑바로 하고 대답 똑바로 하고. 뭐 그렇게까지 선생님이 예의 있어라는 아닌데 선생님도 사람이라서 그렇게 기분이 좋지 않아. 선생님이 지금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주지 말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삐딱하게 앉아서 턱 깨고 고개 까딱까딱거리고 있는 거 그건 좀 심한 것 같다. 뭐 그런 사소한 것까지 내가 엄마랑 얘기할 수는 없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줄 수 있는 행동만 좀 지양을 하도록 합시다. 그거는 그렇고 우리가 지금 삼각함수 진도를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삼각함수 오늘 뭐 간단하게 한번 복습을 하고 추가적으로 이제 사분면 각 그리고 뭐 동경의 위치관계 그리고 뭐 삼각 B, 삼각함수, 뭐 값세고 뭐 이런 거 차례차례 할 건데 그래서 기본적인 것부터 얘기를 하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삼각 함수라는 개념을 배우기 전에 일단 각도에 대한 개념을 배우고 있는데 항상 각도는 시작하는 지점이 있다 그랬어. 이 시작하는 친구를 뭐라 부른다 했지? 시초선이라 부른다 했고 OX 실제로 표시할 때는 이런 식으로 표시하시면 돼요. OX로 표시를 하시면 된다. 그리고 각을 나타내는 짝대기 도 있는데 이 친구 이름이 피오. 동경. 그런 식으로 대답하면서 메꿔 가시는 거야. 알겠지? 이런 식으로 나타내게 되고 우리가 시초선과 동경의 개념을 알았다면 그 다음에는 단순각도가 아니고 일반각이라는 개념을 배운다 그랬어. 일반각의 개념이 뭐냐? 우리가 이렇게 동경이 나와 있어도 이 친구가 바로 간 건지 한 바퀴 돌고 갔는 건지 두 바퀴 돌고 갔는 건지 혹은 거꾸로 마이너스 방향 우리가 시계 방향으로 돌면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시계 반대 방향이 플러스 방향이라고 그랬어. 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실제로 본격적으로 사용할 4분면에서도 4분면의 순서가 여기서부터 1, 4분면 그 다음 여기가 2, 4분면. 이런 식으로 간다 그랬지. 그래서 이쪽이 양수 방향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돌고 다시 간 건지 모른단 말이야. 근데 사실 우리가 몇 바퀴 돌았고 이런 게 중요하다 그랬어? 안 하다 그랬어? 중요하다고. 안 하다 그랬어. 실제로 요만큼 각, 즉 360도 이하 양의 각만 중요하다 그랬어. 실제로 4분면에서 그렇게 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뭐 마이너스 570도 이런 거 실제로 중요한 거는 뒤에 플러스 360도 이하 각 이런 것만 중요하다 그랬지.
그래서 이런 거 만드는 연습을 시켜봤는데 양수는 그나마 좀 쉽지? 여기서 360도의 배수만큼 빼주면 되잖아. 그지? 그러면 360도에 몇 배? 2배. 즉, 두 바퀴란 얘기야. 빼주고, 720도 빼주고 나면 뒷부분에 360도 이하만큼 각이 남겠지. 목적은 그거. 뒤에 360도 이하의 양의 각만 뽑아내기 위한 거야. 실제 우리한테 필요한 건 이거니까. 그래서 일반각을 적을 때 몇 바퀴인지 안 적는다 그랬어. 안 중요하니까. 그지? 우리는 다 안 중요하기 때문에 안 적을 거야. 음의 각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뒷부분이 양수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여기서 마이너스 360, 즉 360 곱하기 마이너스 1만 빼주면은 남은 것도 마이너스가 되잖아.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마이너스 2만큼 빼주셔서, 즉 마이너스 720도 플러스 얼마? 플러스 얼마하고 570도? 이런 건 뭐 계산하셔야 되겠지, 이제. 본인이 계산하실 줄 알아야 된다. 얘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방향으로 돌고는 안 중요하다 그랬어. 왜? 우리한테 중요한 건 플러스 몇 도, 이 뒷부분이 중요한 거니까. 이 친구는 양의 방향으로 한 바퀴, 두 바퀴 돌고 60도 갔다는 얘기고, 이 친구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한 바퀴, 두 바퀴 돌고 다시 양의 방향으로 150도 갔다는 얘기고, 우리가 중요한 건 이 뒷부분, 여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일반각을 나타낼 때 이런 식으로 나타낸다 라고 배웠습니다. 실제로 나중에 4번면에서 동경 그릴 때도 780도 두 바퀴 돌았는 건 안 중요하고 마지막 60도 요것만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570도도 마찬가지. 음의 방향으로 두 바퀴 돌고 다시 간 건 안 중요하고 실제로 돌고 나서 양의 방향으로 150도 간 거가 중요하다 라고 얘기를 했다. 요런 거를 하면서 이제 4분면에 대한 것도 다시 배운 거지. 4분면이 원래 너네가 기존에 배운 건 0도부터 90도 요 사이가 1사분면, 또 어디부터 어디까지? 90도부터 180도까지. 요 사이가 2사분면, 180부터 270 사이가 3사분면, 270부터 360 사이가 4사분면 이라고 배웠는데, 이제 우리가 일반각에 대한 개념을 배웠기 때문에 단순하게 요 1사분면이라도 알고 보면 5바퀴 돌고 0도부터 90도 사이에 무슨 각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4분면의 각도 마찬가지 360도 곱하기 n, 실제로 플러스 0이니까 안 정도 상관없지, 보다 크고 플러스 90도보다 작은 범위에 있는 이 친구들이 1사분면에 있는 각이다. 이런 식으로 앞으로 표현하겠다 라고 4분면의 각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문제에서도 마이너스 995도 몇 사분면의 각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일단 뭐부터 해야 돼? 일반각부터 해야 된다. 이제 일반각 자주 쓰기 때문에 360 곱하기 1은 360, 360 곱하기 2는 720, 360 곱하기 3은 1080. 한 4, 5 정도까지 외워주면 좋은데 한 3 정도까지는 외워둬야 되지 않을까. 외워두면 편하니까. 안 되면 물론 곱하기를 하시면 되겠지. 이거 쓰면 되겠다. 그래서 마이너스 360도 곱하기 360도 곱하기 마이너스 3 하면 1080도일 거고, 여기서 955도 빼니까 17 되면은 8 되겠네. 그지? 플러스 85도 해주면 우리가 일반각으로 바꿀 수 있는 친구가 되어지니, 요거를 요게 바로 쓰기가 어려우면은 3 곱하니까 마이너스 1080이다. 그럼 플러스 얼마 돼야 되나
해서 요거를 넘겨주면 1080 빼기 995는 네모가 되지. 그런 식으로 계산하셔서 연습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겼단 말이지. 그래서 일반각으로 바꾸고 난 다음에 이 뒷각을 보는 거야, 그지? 그래서 몇 바퀴 돌고 0도와 90도 사이에 있는 각이잖아. 그럼 이 친구는 2, 4분면 각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빼놓은 거 하나 마저 보시고 가시면,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어려운 문제를 푸는 거야. 21번 문제를 선생님이 직접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세타가 1, 4분면 각인데 2분의 세타는 몇 사분면 각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너네가 중학교 수준에서는 1, 4분면 각 그러면 0도랑 90도 사이겠지 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반으로 나눈 2분의 세타는 뭐 0에서 45도 사이겠지. 그것도 1, 4분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우리가 이제 일반각이라는 걸 배웠기 때문에 이 친구가 막 두 바퀴 돌고 그 사이에 있을 수도 있는 거야. 그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해서 문제를 풀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 파트 처음에 배웠을 때 굉장히 아이들이 어려워하니까 잘 듣고 잘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1, 4분면 각이라서 단순하게 0도에서 90도 사이가 아니에요. 몇 바퀴를 돌았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세타 자체를 360도 곱하기 n 보다 크고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90도보다 작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야. 첫 번째 개념이고. 그래서 여기에 첫 번째에서도 마찬가지 세타가 1, 4분면 각이므로 라고 돼 있지. 그래서 결국 네모에 얼마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야? 90. 이런 식으로 문제가 진행되는 거야. 실제로 이런 식으로 베이직생 같은 경우는 기초 문제 풀 때 빈칸 채우기를 좀 잘 생각해서 푸시면 그 내용의 이해가 좀 더 됩니다. 그걸 목적으로 이런 식으로 빈칸 채우기가 나와 있는 것들. 근데 이제 이 빈칸 채우기 문제를 너무 빈칸만 채우고 넘어가면 실제로 그 문제에서 뭔가를 다 가르쳐 줬는데도 밑에 걸 못 푸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하는 거지. 즉 문제를 잘못 풀고 있다는 얘기지. 사실은 빈칸 채우기를 열심히 풀어야 돼요. 빈칸 채우기가 쉽다고 대충 계산만 하고 넘어가면 안 돼. 자, 그래서 우리가 1, 4분면 각을 요 사이에 있는 각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 그럼 이제 문제가 뭐냐면 2분의 세타를 만들어 버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요걸 2로 나눌 거란 말이야. 맞죠? 그랬을 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2분의 360도 곱하기 n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친구가 몇 바퀴를 돌았는지 모른다. 일반각을 만드는 이유가 몇 바퀴를 돌았는지 모르겠고 몇 바퀴 돌고 나서 다시 시초선 온 다음에 얼마 갔는지가 중요하잖아. 근데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360도 곱하기 n도 안 나올 뿐더러 돌고 나서 얼마큼 갔는지도 몰라. 즉 우리가 일반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정보가 다 삭제가 돼버리는 상태지 지금. 요 문제 때문에 우리가 뭘 사용하느냐? 이 n이 자 2로 나눌 거잖아. 그래서 2의 배수일 때와 2로 나누었을 때 1이 남을 때, 뭐 사실 요거를 조금 더 기초적인 내용으로 설명을 하자면 짝수일 때와 홀수일 때 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면 조금 더 편하지. 근데 사실 근본적인 거는 2로 나누어 떨어질 때와 2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남을 때. 그래서 나중에 3분의 세타 계산하실 때는 3k일 때, 3k 플러스 1일 때, 3k 플러스 2일 때 이런 식으로 계산하셔야 돼.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은 n이 2k 플러스 2일 때 이런 건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 결국 얘도 묶어내면 2의 배수거든. 그럼 얘랑 똑같잖아. 의미가 없다는. 요때 k가 정해진 값은 아니고 말 그대로 2의 배수일 때, 2로 나누어서 떨어질 때라는 얘기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자면 이 친구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두 바퀴 돌았다 치자. 그러면 나중에 2분의 세타하면 약분돼서 한 바퀴만 돈 걸로 되잖아. 한 바퀴 돌고 0도 되잖아. 요런 식으로 계산을 하기 위해서
2K랑 2K 플러스 1을 씁니다. 뭐 예를 들자면 n이 4일 때 이러면 360도 곱하기 4보다 크고 360도 곱하기 4 플러스 90도보다 작기 때문에 우리가 2분의 세타를 구하면 2로 나누어주면 360도 곱하기 2보다 크고 360도 곱하기 2 플러스 45도 이건 그냥 나누기 한 거야 양쪽 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잖아.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두 바퀴 돌고 0도부터 두 바퀴 돌고 45도 사이니까 1, 4분면 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360도 곱하기 3이라 치자. 요게 이제 2K 플러스 1일 때지. 2로 나눠서 1이 남잖아, 3은. 맞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2분의 세타를 구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냥 나누기를 해버리면 우리가 일반각에서 필요한 360도 곱하기 얼마가 안 나오잖아. 그래서 얘를 어떤 식으로 접근하시냐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고 계산을 하셔야 된다. 이쪽 부분도 마찬가지. 해변이면 앞부분은 약분이 되고 360도 곱하기 1 될 거고 뒷부분은 180도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360도 곱하기 얼마 플러스 얼마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우리가 필요한 일반각꼴로 이쪽도 마찬가지 360도 곱하기 1 그 다음 얘는 약분하면 180도 얘는 약분하면 45도 즉 225도 이렇게 우리가 몇 사분면의 각인지 알 수 있는 꼴로 나오게 된다. 그래서 2K 플러스 1을 쓰는 거고 그래서 정돈해서 똑같이 360도 곱하기 얼마 플러스 얼마 꼴을 보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2K와 2K 플러스 2를 쓰는 거는 여기서 봐서 알겠지만 똑같이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90도 였는데도 불구하고 요 몇 바퀴 돌았느냐 짝수 바퀴 돌았을 때는 홀수 바퀴 돌았을 때는 나오는 사분면이 다르다는 거지. 얘는 몇 사분면? 1사분면. 얘는 몇 사분면? 2사분면. 틀렸습니다. 180인데? 3사분면. 180에서 254이면 3사분면이지. 그래. 짝수 바퀴 돌았을 때랑 홀수 바퀴 돌았을 때랑 2분의 세타를 구해보니까 다른 사분면이 나오더라는 얘기야. 실제로 이게 4랑 7 이런 식으로 넣어도 똑같이 나옵니다. 요것만 달라질 뿐이지. 그래서 2K 플러스 1로 나누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분의 세타면은 3K 플러스 1, 3K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게 되는 거고 준타이 같은 경우는 요 빈칸 채우기만 선생님 영상 다시 보면서 이해될 때까지 반복해서 풀어보시는 것도 좋을 거예요. 밑에 거 섣불리 풀지 말고. 네. 자, 그래서 아까는 선생님이 숫자 계산을 직접 보여줬지. 근데 뭐 매번 숫자 계산을 할 수는 없잖아. 내가 뭐 n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하는 거야. 짝수일 때랑 홀수일 때. 어차피 짝수일 때 다 똑같이 나오고 홀수일 때 다 똑같이 나오거든. 2로 나눠 떨어지는 친구랑 1 남는 친구랑 다 똑같이 나온단 말이야. 3분의 세타고 할 때도 마찬가지야. 3K일 때 3으로 나누어 떨어질 때 1 남을 때 2 남을 때 다 똑같이 나온다. 그래서 아까 여기다가 적어놨던 숫자 계산을 그 숫자 바퀴수 아까 짝수는 4바퀴 받고 홀수는 3바퀴짜리 받지. 똑같이 짝수 바퀴 홀수 바퀴 나눠서 숫자만 2K 플러스 1로 바꿨다 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래서 보시면 360도 곱하기 2K보다 세타가 크고 360도 곱하기 2K 플러스 90도보다 작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지. n을 2K라고 둔다면 짝수 바퀴라고 둔다면 그러면 뭐 2분의 세타를 하면은 요거 2로 나누면 요렇게 360 곱하기 얼마가 나오잖아. 결국 중요한 거는 360 곱하기 얼마 플러스 얼마로 보기 위해서인 거거든.
즉 360도를 남겨주는 게 목적이란 얘기야. 360 곱하기 얼마로 남겨주는 게 목적이야. 그럼 뒷부분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아까 4일 때와 똑같이 360 곱하기 K 플러스 45 이렇게 해서 1사분면 각이구나 라는 거를 볼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밑에 것도 마찬가지 똑같은 원리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보는 건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국 남겨주는 거 360 곱하기 얼마로 남겨줘야 되는 거거든. 그럼 이대로 남겨주면은 2분의 이렇게 하면 막 계산이 복잡해지죠. 그래서 분배해서 이 친구를 요 2분의가 나누어 떨어질 친구와 단순 숫자 친구로 나누어서 보시는 게 편하다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뒷부분은 뭐 본인 계산 편의성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미리 정리해 두셔도 좋습니다. 한 다음에 이제 2분의 세타를 보니까 여기 2로 나누니까 이렇게 남지. 360 곱하기 얼마로. 그리고 나서 뒷부분 2로 나누니까 180도 됐고 마찬가지 요거 2로 나누니까 360 곱하기 얼마 남았고 아까 뒤에 숫자랑 똑같이 나오지 그지? 결국 홀수면 다 똑같이 360 곱하기 얼마 플러스 180에서 360 곱하기 얼마 플러스 225로 이렇게 다 나온다는 얘기야. 똑같이 다 홀수. 그래서 n이 홀수밖에일 때는 몇 사보면 이렇게 나오더라. 요게 여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23번 같은 경우는 3분의 세타 구해야 되니까 3K일 때 3K 플러스 1일 때 3K 플러스 1일 때 이렇게 나누어 줘야 우리가 목적으로 하나 360 곱하기 얼마가 남겠지. 안 그러면 360이 막 약분돼서 360 없어지고 막 이런단 말이야. 일반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파트는 뭐 문제를 다시 풀어보실 때 이해가 될 때까지 영상 참조해서 2번, 3번 보시고 혹여나 영상 참조하다가 선생님 설명 중에 이해 안 되는 게 있으면은 또 와서 가지고 물어보시고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서 반복하셔야 조금 잘 읽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뒤에 32 동경의 위치관계도 선생님이 안 했지 지난 시간에. 뭐 동경의 위치관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알고 보면 쉬운데 설명할 내용이 좀 더 붙어 있어서 한 번에 많이 하면 좀 힘들 것 같아서 빼놨던 거고요. 동경의 위치관계는 별거 없습니다. 두 동경이 있는데 이 동경이랑 이 동경이랑 Y축 대칭이래 라고 했을 때 이 두 동경의 각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느냐 라는 걸 묻는 거거든. 단순하게 생각해보자. 여기가 요렇게 Y축 대칭이란 얘기는 요쪽 각이 30도면 요쪽 각이 얼마란 얘기야? 라는 얘기겠지. 맞나? 그러면 여기가 30이면 여기가 몇 도? 60. 여기는 60. 이된다는 얘기야. 그럼 무슨 얘기냐면 요 친구의 일반각은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60도일 거고 맞나? Y축 대칭이니까 이쪽이 60이라는 얘기는 요만큼이 얼마란 얘기야? 120. 즉 이 친구의 일반각은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120도가 나올 거란 얘기야. 그러다 보니까 얘네 둘이 합해버리니까 어떻게 나와? 선생님이 요거를 N1, N2라 칠게요. 얘네 둘이 같은 바퀴 돌았다는 얘기는 없으니까. 얘랑 더해버리니까 어떻게 나오냐면 요 부분은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이런 식으로 묶어줘도 상관없어. 어차피 360도 곱하기 얼마가 중요한 거니까. 요게 중요하지 요게. 뒤에 건 별로 의미 없지 그지? 몇 바퀴 돌았다니까.
하고 나서 요렇게 나오더라. 요런 식의 각자 규칙들이 다 있더라. 라는 게 요 두 동경의 위치 관계입니다. 요게 요 위에 그림에서는 네 번째 그림이지 Y축에 대한 대칭. 그래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동경과 이 동경이 Y축 대칭이면 둘이 더하니까 어떻게 나오더라? 이렇게 나오더라. 역시나 계속 얘기하지만 중요한 건 360 곱하기 얼마. 얘가 얼마인지는 안 중요하지. 그냥 얼마야 그냥 안 중요하니까. 360 곱하기랑 뒷각이 중요한 거야, 그지? 요런 식으로 나오더라. 요런 식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파트고, 내용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산 편의성을 위해서는 위에 있는 5가지를 다 외워주시면 좋아요. 예를 들면은 24번 문제 한번 봅시다. 24번 문제에서 보니까 각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4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일치한대. 즉 무슨 말이냐면, 자, 세타 동경 그려보세요. 그러니까 여기 있고, 4세타 동경 그려보세요. 그러니까 여기가 또 똑같이 이렇게 있는 거야. 즉 이 각이랑 이 각이랑 아예 똑같은지 아니면 360도 배수만큼 차이 난다는 거지. 세타가 예를 들어서 한 바퀴 돌고 요만큼이면 4세타는 뭐 3바퀴 4바퀴 돌고 요만큼이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요 친구에서 요 친구를 빼면은 요렇게 나오게 되겠지. 그게 위에 일치 공식이지. 맨 위에 일치. 여기 있잖아. 여기 어디 봐. 요런 식으로 공식들이 다 있더라. 그래서 내용을 이해하시는 것도 좋지만 또 계산 편의성을 위해서는 외워두시는 게 좋겠지. 사실 일치 같은 경우는 내용 이해하면 이거 따로 외울 건 없잖아. 그지? 예를 들어서 얘가 한 바퀴 돌고 몇 도더라? 그러면 4세타는 뭐 2바퀴 돌고 이만큼 되겠지? 그래서 빼주면은 그 2바퀴만 남을 거 아니야. 그런 얘기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것만 보시면 되겠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은 요 각 문제를 풀 때마다 지금 24번 같은 경우는 괄호에 단하고 뭐로 나타나 있어? 세타가 0도보다 크고 180도보다 작다라고 나와 있지. 그래서 우리가 이 친구를 단순하게 넘겨서 계산해 주시면, 왜? 이제 바퀴가 안 중요해. 세타가 어디 범위에 있는지 말해줬거든. 그러면 세타가 이렇게 생겼다라는 얘기는 세타가 몇 도다? 아니 120도 곱하기 n으로 생긴 각이 0도에서 180도 사이에 누가 있는데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 아니야? 0도랑 180도 사이에 120 곱하기 n으로 생긴 게 얘 하나밖에 더 있어? n이 2 되면 240도인데 이미? 이거 하나밖에 없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 파트 32번 파트 같은 경우는 조금 개념이 잡히시면은 생각보다 풀이가 굉장히 쉬우실 겁니다. 단 위에 공식을 다 외웠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호도법 지난 시간에 배웠지. 그래서 뭐 파이 이렇게 적혀 있으면 실제로 너네가 읽을 때 원래는 어떻게 읽어야 돼? 원래는 어떻게 읽어야 돼? 공부를 안 하세요, 여러분? 안 하시나 봐. 원래 읽을 때는 파이 라디안이라고 읽어야 되지. 근데 앞으로 라디안이라는 표현을 거의 안 하게 돼요. 그래서 파이 라디안이라는 거는 우리가 각도를 나타내는 방법 중에서 무슨 법? 60분법. 호도법이고요. 그리고 파이 라디안을 60분법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 180도가 되더라. 가빈이는 공부를 아예 안 해서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서 그러니? 안 그러면 평소처럼 그냥 대답을 안 하고 수업 태도가 엉망진창인 거니? 선생님이 누차 얘기하지만 선생님이 이렇게 하셔야 성적이 올라요 라고 하신 것 중에서 자기가 얼마만큼 소화를 하셨느냐가 결국 직접적으로 시험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말 안 들은 만큼 성적 안 나온다고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맞나 이가빈? 그리고 가빈이한테는 선생님이 전에도 얘기했지만 계속 그러고 있으면 선생님도 엄마랑 상담을 한번 하긴 해야 돼. 왜? 결국 네 시험 성적이 결과가 그렇게 나올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요렇게 생겼는 거를 무슨 법이라고 한다고? 호도법. 요렇게 생긴 거는 60분법. 그래서 얘를 어떻게 읽으라고? 라디언. 아니 파일 라디언. 이라고 읽어라. 그래서 호도법 60분법에 대한 개념을 배웠고, 그래서 호도법을 60분법으로 바꾸는 개념도 배웠지. 근본은 뭐냐면 양변을 파이로 나누어 주면 이쪽엔 얼마가 남아? 1. 물론 단위는 라디안이지. 그리고 여기는 파이분의 180. 그래서 이걸 보고 1라디안이 파이분의 180도다 를 가지고 계산을 하시는 거예요. 원래 원칙은. 반대로 마찬가지 양변을 180으로 나누면 1도는 180분의 파이 라디안이다. 이걸 가지고 계산하시라는 얘기야. 그러다 보니까 계산이 어떻게 들어가냐면 예를 들어서 560도를 파이 라디안으로 나타내고 싶어. 고도법으로 나타내고 싶어. 그러면 1도가 요만큼이나 했으니까 거기다 560을 곱하면 되겠지. 그래서 너네가 계산하실 때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게 된다. 양면에 560 그냥 곱한 거잖아 지금. 그래서 3파이 라디안 뭐 이런 식으로 맞나? 3면 3, 8, 24 아닌 것 같은데 540으로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거 계산할 때 왜 그렇게 계산하는지 알고 계산하셔야 되겠지. 그리고 나서 또 우리가 파이 라디안을 배웠으니까 일반각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세타라는 일반각을 파이를 이용해서도 나타낼 수 있어. 그럼 당연한 얘기겠지만은 360도는 몇 파이? 2파이. 그러니까 우리가 사전에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얼마 이런 식으로 쓰던 거를 2파이 곱하기 n 플러스 얼마 이런 식으로 쓰셔야 되니까 2n 파이 플러스 세타 이런 식으로 쓰시게 된다. 뭐 4분의 9파이 뭐 이런 걸 다 치면 마찬가지 2파이 플러스 4분의 1파이니까 2n 파이 플러스 4분의 1파이 이런 식으로 일반각을 나타내셔라. 역시나 n은 숫자도 필요 없고 그냥 n으로 남아 있어야 되겠지. 60도 곱하기냐. 그 다음에 이제 부채꼴 호의 길이 만들기. 자, 칠판 봅니다. 칠판 보세요. 여러분 칠판 보세요. 그래서 가빈이부터 부채꼴 호의 길이 어떻게 구한다고? 2파이를 한준탁 씨 선생님이 칠판 보라 했는데 컨닝하고 있지 지금. 호의 길이 어떻게 구한다고? 좀 컨닝을 해도 대답을 못해 저거. 외우라 그랬는데 선생님이 유치원생처럼 쪽지 시험 칠까요? 쪽지 시험 치고 나머지 시킬까? 너무 유딩스러운데? 근데 뭐 말 안 들으면 유딩 같은 방법을 해도 써야지. 부채꼴의 넓이는 어떻게 구한다고? 그래서 뭘로 쓸 수도 있다고? 2분의 근데 얘 2분의 1 있지 않아? 아닌가? 나 계산을 잘못했나? 2분의 1 있습니다. 여기 2분의 1 있지? 네. 뭐 이상하다.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주신다. 요거는 그냥 외우면 끝나는 거야. 단 주의할 거는 요 세타가 무슨 법으로 돼 있을 때만 이거 써라. 호도법. 그래서 60분법으로 돼 있으면 호도법으로 바꿔서 쓰셔야 되겠지, 그지? 에 대한 얘기였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삼각 B. 삼각 B는 뭐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중학교 때 배운 거라서 사실 ABC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긴 한데 뭐 이렇게 돼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까지 배운 거를 다시 복습하는 개념으로 나와 있는 게 이 개념 35번 파트니까 간단하게 한번 보고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어쨌든 변 길이 세 개 다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얘는 얼마야? 뭘로? 한종택식 피타고라스 기억 안 나요? 직각삼각형에서 B편의 길이 제곱은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이랑 같다. 기억나요? 네. 우리가 요 B랑 마주보는 변을 변 스몰 B라고 하고 A 마주보는 변 요거라 하고 C 마주보는 변 이거라 하면 요 A, B, C 변 세 개 중에서 B변이 누구예요? 90도 직각과 마주보는 변을 B변이라 한다 했지? 했을 때 B제곱은 A제곱 플러스 C제곱이다. 이거를 무슨 뭐라고 한다고? 피타고라스 정리. 의 정리. 정리 뭐 이런 걸 정리라고 해요.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명제 파트에서 배웠지. 이런 걸 정리라고 한다. 성질 나타내. 참고로 52, 13 같은 경우는 특수삼각형 비율이라 그래서 중학교 때 외우기도 했었어요. 대표적으로 많이 외웠던 게 뭐 3, 4, 5라든지 3대 4대 5, 1대 1대 루트 2, 1대 2대 루트 3 뭐 이런 거 특수삼각형 비율도 많이 외웠었는데 거기 52, 13도 있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사인, 코사인, 탄젠트 어떻게 구할 거냐? 그래서 사인 A는 사인은 항상 누구분의 누구라고? B변분의 빗변의 길이 분의 대변의 길이. 높이라고 하지 말고 선생님이 대변이라고 하라 그랬어요. 왜? 삼각형 돌아가 있을 때 높이인지 네가 알 수가 있나요? 없지요? 뭐 삼각형을 무더히 1에 그려놓고 여기가 직각이고 여기가 각 A일 때 sin A 구하세요. 그럼 얘 높이가 도대체 누군데? 이 도대체 높이가 누구냐고 이렇게 생기면 그래서 선생님이 대변이라고 하라 그랬어. 왜? 대변은 정해져 있잖아. 얘가 마주보는 변 누구야? 그잖아. 마주보는 게 무슨 말인지 몰라? 설마 그걸 모르진 않지? 네. 마주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마주 보는 변이라는 의미로 대변이라고 쓰라 그랬어. 책에는 지금 뭐라 적혀 있어? 높이. 라고 적혀 있잖아. 그럼 헷갈리니까 높이라고 하지 말고 대변이라고 해라. 코사인은 어떻게 구한다? 역시나 이 이웃하고 있는 변이 몇 개가 있어? 두 개. 몇 센치짜리랑 몇 센치짜리? 13하고 15. 근데 13은 무슨 변이야? 대변. 빗변이잖아. 저게 어떻게 대변이야? 대변은 얘가 마주 보는 변이고 똥말이 없냐? 요청은 빗변이니까 빗변 말고 나머지가 이제 이웃변이 되는 거지. 빗변분의 이웃변. 그 다음에 이제 탄젠트는요? B변분의 이웃변분의 대변으로 배워두셔라. 사실 중학교 때는 다 배운 거고.
그래서 개념 36번은 뭐 하고 있냐면요. 이건 이제 4분면에서 보는 거야. 우리가 이때까지는 요 파트는 삼각 B라고 불렀었지. 직각삼각형에서 했던 거는. 근데 우리는 이제 4분면에서 보고 4분면에서 막 이렇게 생긴 동경이 있어. 얘 몇 돈지도 안 가르쳐주고 제대로. 물론 나중에는 이제 각도로 얘기하긴 하는데 예를 들자면 지금 왼쪽 요 라인 13번 라인에서는 좌표로 얘기하고 있고 18번 라인에서는 이제 각도로 얘기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두 개 다 해줄 거예요. 13번, 18번 다 해줄 건데 예를 들어서 이런 동경이 있고 이 동경이 3,4라는 점을 지난대요. 이 점 P가 라고 했을 때 이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의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다 구하래 라는 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 첫 번째 13번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뭘 배우셔야 되냐면 여기 그림에는 막 거지같이 나와 있고 풀이에도 약간 이상하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모든 동경은 너네가 기본적으로 삼각함수 이전에 배웠던 삼각 B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됐었지? 무슨 도형에서만 썼잖아 삼각 B를. 방금 했잖아.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 있어야 됐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무슨 동경이 나오시더라도 반드시 이 X축 기준으로 직각삼각형 만드셔서 구하시면 뭐든 다 나와요.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3번은 너무나 쉬운 좌표니까 요 좌표 하나 하고 다른 좌표 한 개 더 할게요. 그래서 뭐 얘가 3,4라는 얘기는 요 길이가 얼마나 얘기야? 3. 요 길이는요? 4. 그럼 요 길이는요? 5. 여기 이제 특수삼각형 비율이었지? 그리고 반드시 요 친구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은요 여기입니다. 여기. X축에 붙어있는 요 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엄밀히 얘기하면 세타가 조건 아니야. 왜? 몇 바퀴 돌고 왔을 수도 있잖아.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일반각을 배운 이유가 몇 바퀴는 중요했어 안 중요했어? 중요했습니다. 안 중요했단 말이야. 뒤에 320도 이하 각이 중요했었지. 그래서 이 친구에 대해서만 구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얘 기준으로 빗변은 몇 cm? 5. 그 다음 대변은 4. 이웃변이 3. 그래서 사인 세타는 5분의 4 코사인 세타는 5분의 3 탄젠트 세타는 3분의 4가 되더라. 이거 좌표가 다른 게도 마찬가지야. 마이너스 6,8 해볼까? 마이너스 6,8이면 여기 있겠네. 맞죠? 이런 식으로 동경이 생겼을 거란 말이지. 맞죠? 그럼 얘도 똑같이 X축 방향으로 직각삼각형을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가 뭐 세타가 되는 거야. 물론 엄밀히 말하면 세타가 저건 아니지만. 그러면 요 길이가 얼마란 얘기야? 6. 길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라고 볼 필요는 없지.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 4분면에서는 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좌표 친구를 그대로 갖다 쓰셔야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이 친구를 마이너스 6이라고 보셔야 돼. 그리고 여기는 8. 그 다음에 빗변의 길이는 죽었다 깨나도 플러스입니다. 알겠지? 그럼 여기에 6, 여기가 8이면 요 길이가 얼마야? 역시나 특수삼각형 비율이에요. 그러면 요 세타 입장에서 빗변이 얼마? 10. 그 다음 대변이 8. 이웃변이 마이너스 6. 해서 사인은 누구분의 누구? 10분의 8. 코사인은 누구분의 누구? 마이너스 10분의 6. 그 다음에 탄젠트는 누구분의 누구? 마이너스 6분의 8. 요렇게 나오게 된다는 거지. 물론 약분까지 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지. 실제로 학교 시험 서술형에서는
선생님들 좀 까탈스러운 선생님이시면 약분 안 하면 감점 처리 들어갑니다. 너는 뭐 어차피 수능만 치면 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4분면에 나와 있는 동경에 대한 삼각함수는 이렇게 그려주세요. 이렇게 구해주세요.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13번부터 17번까지. 그러면 이 친구는 좌표를 줬잖아. 좌표를 안 주고 각도로 나와 있으면 어쩔 TV.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오른쪽 친구입니다. 참고로 요거는 극단적인 케이스를 위해서 선생님이 여기에 나와 있는 각도 말고요. 다른 각도를 사용해서 나타내 볼게요. 마이 걸레 같은 걸 쓰고 싶은데 마이너스 6분의 21파이 뭐 요 단계 있다 치자. 아주 걸레같이 생겼지? 아니야, 심지어 이것도 싫어. 이거보다 더 걸레같은 게 써야지. 자, 모든 각도가 나와 있을 때 일단은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구하기 위해서 첫 번째 일반각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그래야 동경을 그릴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 친구 일반각으로 나타내려고 보니까 마이너스 4파이 6, 4, 24 하고도 더 가야 되지. 이씨. 그래서 마이너스 6파이 써야 되겠네. 그럼 이 친구 자체가 마이너스 6분의 66이 36파이라는 얘기니까 플러스 6분의 9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됐나요? 아, 마이너스 방향으로 3바퀴 돌고 플러스 6분의 9파이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기본적인 60분법 기준으로 여기가 0, 여기는 90, 여기는 180. 이거를 호도법으로 자유제대로 쓰실 수 있어야 돼. 근데 처음에는 헷갈리니까 그럼 6분의 9파이가 도대체 몇 도야? 얘를 180으로 바꿔보면 되겠지? 맞나? 아, 270도네. 됐나요? 그럼 결국 이 동경 마이너스 6분의 27파이라는 동경은 마이너스 방향으로 3바퀴 돌고 다시 플러스 방향으로 270도만큼 간 친구더라. 270도가 여기니까 숫자를 바꿀게요. 이렇게 바꿀게. 그럼 이 친구가 이렇게 되고요. 그럼 이 친구가 이렇게 되니까 왜 270도는 여기라서 삼각하면서 안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바꿨어요. 240도로. 됐죠?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마이너스 방향으로 3바퀴 돌고 플러스 방향 240도면 여기에 각이 있겠지. 요만큼이 240도더라. 됐나요? 이렇게 해서 동경을 먼저 그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아까 했던 거랑 동일하게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야 돼. 어디 기준으로? X축 기준으로 수선이라 그러지? 맞나? 그래서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그리시면 그 다음에 여기가 있잖아. 좀 개똥 바가지 같이 나오거든. 얘 굳이 이걸 쓰는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중간에 거 생략하고 정말 나중에 너네가 꼭 필요한 내용을 먼저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요 18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추가되는 방법까지 설명을 할게요. 원칙적으로는요. 그러면 요 전체가 지금 몇 도라고? 240도, 그러면 요만큼은 몇 도겠어? 60도. 사실 너네는 여기에 대해서만 구하면 돼. 여기서 다시 한번 등장하는 0, 30, 45, 60, 90을 다시 봅시다. 사인 0도는 얼마? 예, 아니요. 코사인은요? 예, 탄젠트는요? 0.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실제로 너네 요것만 갖다 쓰면 돼. 그래서 요 친구 사인 마이너스 6분의 26파이는 실제로 사인 60도 얼마? 2분의 루트 3. 과
절대값. 숫자 자체는 동일합니다. 여기서 추가되는 게 뭐냐면 바로 뒤에 나옵니다. 삼각함수 값의 부호 37. 요거는 요거 한 개가 다야. 뭐? 자, 요거 외우는 방법은 선생님들마다 다 달라요. 얼싸안고라는 선생님들도 있고 올산타클로스 하는 선생님들도 있고 그리고 선생님처럼 약간 옛날에 스타크래프트 알지? 들어는 봤잖아. 뭔진 잘 몰라도. 가만히 스타크래프트 들어봤어? 못 들어봤어? 들어는 봤잖아. 그래서 선생님처럼 스타크래프트 하던 세대 사람들은 올스타크 뭐 이렇게 외우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1사분면 A라고 적혀있는 여기에 동경이 있으면 요 동경에 사인값, 코사인값, 탄젠트 값은 모두 양수입니다. 요 2사분면에 동경이 있으면 여기에서는 사인만 양수고 코사인, 탄젠트는 음수예요. 여기 지금 우리가 구하는 친구는 T라 적혀있지? 여긴 탄젠트만 양수고 사인, 코사인 음수다. 그래서 요 친구는 실제 값이 이렇게 나옵니다. 뭐? 요 절대값 자체는 요각에 의거해서 적고요. 올스타크를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만 적어주면 만세가 끝나. 이게 어디까지 연결이 되냐면 너네 나중에 저 뒤에 삼각함수 그래프 배우고 막 어쩌고 저쩌고 해서 여러가지 삼각 여기 몇 페이지? 125페이지 개념 44번 있거든? 요 개념이 실제로 이 파트 공부할 때까지 영향을 줘요. 실제로 여기 있는 친구들 다 그렇게 구해. 자, 1번부터 18번까지 중에 가빈이가 아무거나 한 개 골라보세요. 16번 코사인 마이너스 750도도 동일하게 구한단 말이야. 뭐? 거기서는 위에 막 공식이 있고 성질이 있고 되게 외워야 되는 것처럼 나와 있잖아. 사실 똑같이 구해. 뭐? 일단 뭐부터 하라 그랬지, 선생님이? 뭐부터 하라 그랬지? 1번과 얼마지? 330도 맞나? 맞는 것 같아. 됐나? 네. 그러면 이 친구 뭐 물론 여기다가 마이 360 곱하기 n 플러스 330도라고 적어주면 더 좋겠지. 근데 뭐 쓸 건 330도니까 뭐 일반 안 적어도 상관은 없어. 그럼 저 친구 동경이 여기 있다는 얘기죠. 330도니까. 이만큼이 330도라고 그랬지. 그 다음 이제 선생님 뭐 하라 그랬어? x축 방향으로 직각삼각형 그려줘라. 그럼 여기가 몇 도란 얘기야? 60도. 그러면 코사인 구하잖아. 코사인 60도. 저기 표 봐봐. 코사인 60도 얼마야? 2분의 30도 어떻게 저게? 60도예요? 아, 그러면 30도네. 코사인 30도 얼마야? 2분의 제스트 3. 인데 올스타크 여기 크잖아. 그럼 여기서 코사인은 양수 음수? 양수. 왜 음수야? 양수. 양수. 그러면 실제로 구한 거야. 너네 9페이지에 있는 14번 문제 구한 거야. 16번. 16번 문제 구한 거라고. 요 개념을 잘 알고 있으면 그 뒤에 것도 손쉽게 풀어. 근데 이거 제대로 안 해놓으면 나중에 개똥 바가지처럼 힘들어집니다. 알겠지? 그래서 뭐 요 표, 그 다음에 일반각 통해서 동경 그리고 요 표를 통해서 값 찾고 올스타크로 부호만 붙여주면 모든 각도의 삼각함수를 다 구할 수가 있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요 문제에서 18번 문제는 왜 저렇게 이상한 짓거리를 하고 있느냐? 뭐냐면 어쨌든 문제집에서는 이제 뭐 올스타크 같은 뒤에 나오는 친구도 왜 그렇게 나오는지 개념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뭘 하고 있느냐? 요 동경 기준으로 요 길이가 1cm짜리 원을 그리는 거예요.
요 길이가 얼마라고? 1. 1이잖아. 맞나요? 요 길이 1짜리를 그린 거야 지금. 요 그림에서도 똑같이 1짜리 얘도 뭐 3분의 4파이긴 한데 실제로 우리는 지금 3분의 4파이 말고 이걸로 하는데 어차피 뭐 신기하게 동경이 똑같이 나왔네. 어쨌든 요 친구 짤이 길이 1짜리 원을 그린 다음에 사실 원은 별로 안 중요해.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요거 무슨 변? 대변. 아니. 빗변 길이가 1인 게 중요해. 원이 중요한 게 아니야. 알겠지 얘들아? 자, 빗변 길이가 1짜리로 우리가 직각삼각형을 만들어보자 라는 얘기거든. 그런데 우리가 사인 기준으로 자 여기가 지금 60도잖아. 물론 이제 얘는 뭐 3분의 4파이라서 요게 몇 도인지 니네가 구해야 되지, 그지? 나는 지금 요거 하고 있으니까. 요 일자리를 만든 다음에 요 직각삼각형을 보니까 사인 60도가 빗변분의 대변이잖아. 맞지? 네. 근데 사인 60도가 원래 얼마예요? 2분의 이게 2분의 루트 3이 나와야 되거든? 그럼 요 길이가 얼마란 얘기겠어? 물론 여기서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는 배제하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요 길이가 2루트 3이더라. 요 길이는 역시나 코사인 60도가 1분의 요 길이잖아. 빗변분의 이웃변. 여기 얼마가 나와야 돼? 이게 뭐야 이거 누가 이렇게 적었어? 똥개같이. 나와야 된단 말이야. 아 그래서 요 길이가 2분의 1이구나. 그럼 실제로 여기 좌표가 얼마란 얘기야?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인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러면 왜? 3, 4분면이니까 여기 x값, y값 전부 다 음수겠지. 그럼 요 길이가 2분의 1이면 요게 x 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얘기고 맞죠? 요거를 굳이 구하고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알겠지? 뭐? 아 이걸 통해서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서 좌표를 가르쳐준 케이스에서 자 여기 좌표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래. 그러면은 요 길이를 마이너스 3으로 보고 요 길이를 마이너스 4로 보세요 했지? 빗변은 반드시 5 양수고요. 해서 우리가 사인은 이거분의 이거 코사인은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넣어서 계산을 했잖아. 이 계산을 다 해보니까 결국 사인은 빗변분의 대변이야. 맞나? 그런데 3, 4분면이랑 4, 4분면에서는 이 대변의 좌표, 즉 대변은 y좌표잖아. 가 뭐가 나와요? 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인은 3, 4분면, 4, 4분면에서 음수 나오더라. 사인은 음수 나오더라. 1, 2, 4분면에서는 양수 나오더라. 마찬가지 코사인은 빗변분의 이웃변이지. 이웃변은 x좌표지. 이 x좌표가 음수인 2, 4분면, 3, 4분면에서 코사인이 음수가 나오더라. 1, 4분면, 4, 4분면에서는 코사인이 양수가 나오더라. 탄젠트는 이웃변, 대변 둘 다 쓰지. 즉 xy 좌표가 부호 플러스 마이너스가 동일한 1, 4분면, 3, 4분면에서 탄젠트가 양수가 나오고 다른 데서는 음수가 나오더라. 그래서 올스타크가 되더라.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복잡한 직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물론 이제 최종 결론 도출은 뒤에 37번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도출하는 과정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면 그래서 이 친구를 이제 뭐 다시 그렇게 뭐 기본적인 설명은 다 끝났고 빈칸 한번 봐줄 건데
18번 기준으로 3분의 4파이니까 뭐 여기도 마찬가지. 아니 그냥 잘 모르겠으면은 60분법으로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됐다. 그리고 여기가 몇 도더라? 60도. 돌아. 그래서 요 길이 무슨 변? 빗변. 의 길이가 일자리 원을 그어서 일자리 직각삼각형을 만들더라. 그리고 여기를 뭐라 불러 우리가? 1.5. 여기가 P. P. 요게 OX지, 그지? 시초선. 기준으로 얘기를 했을 때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요 OP 길이가 얼마야? 1. 애초에 우리가 이거 일자리로 만들려고 이렇게 만든 거잖아, 그지? 그 OP 길이가 1인 거야. 그리고 우리가 이 수선의 발을 보통 뭐라 그래? H. 라고 하지. 근데 우리가 사인 60도 구할 때 뭐분의 뭐를 써요? B분분의 대변. 여기서 실질적으로 요 빈칸 안에 들어가는 게 아씨 개똥같이 만들어놨네. 원래는 뭐라 적어야 되냐면 원래는 요거 전부 다 적어야 돼. 3분의 4파이를 다 적어야 돼. 실제로 우리가 계산할 때는 요것만 딱 따서 계산하지. 그지? 다 적어야 돼. 요게 빗변 OP분의 대변 이걸로 계산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PH 길이는 OP 길이 곱하기 사인 3분의 4파이가 되겠지. 맞죠? 3분의 4파이가 어쨌든 나와요. 원래 우리 구하는 게 3분의 4파인데요. 너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집중해. 나중에 쉽게 계산할 때는 이것만 딱 따서 계산한 다음에 올스택만 붙여주면 되잖아. 근데 실제로 우리가 구하는 각이 사실은 3분의 4파인 거잖아. 원칙적으로. 더라. 그런데 그래서 요거를 그다음 뭐해? 아 오케이. 더라. 근데 이건 뭐 하고 싶다는 얘기인지 모르겠어. 아 오케이. 이거 뭐 이따가로 나와 있어. 바가지인가 이거? 이 바가지인가? 이거 할 때마다 헷갈려. 이거 설명할 때마다 헷갈려. 이걸 굳이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 그래서 나도 맞지? 아 맞네. 아 바꿔서. 요것만 보겠다. 그럼 요건 쉽지 그지? 60도잖아. 3분의 파이 적어놨는데 실제 60도란 얘기야. 근데 사인 60도가 얼마예요? 분의 루트 3. OP 길이는 얼마예요? 1. 이니까 요게 결국 2분의 루트 3이더라. 뭐 아까 했던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얘가 2분의 루트 3이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빗변분의 대변이 2분의 루트 3 나오지 그지? 사인 60도. 똑같은 원리로 코사인 3분의 파이로 해보니까 OP분의 누구? OH지 이거는. 그러면 저 OH 길이가 OP 곱하기 코사인 3분의 파이가 되고 OP 1, 얘는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다. 이 길이가 2분의 1이다. 그래서 이건 길이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P의 좌표는 얼마더라? 아까 선생님 저기다 했었던 거지, 그지? 되더라.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전부 다. 마지막에 따라서 점 P의 좌표는 너라. 얘기하고 있는 거야. 마지막에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도 다 동일하게 나옵니다. 이게 왜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이렇게밖에 가르칠 수가 없었나? 하여튼 이 문제 몹시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하고 싶은 사인 3분의 4파이는 1분의 이거 마이너스 2분의 1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나왔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처음에는 요 60도짜리 삼각형을 직접적으로 봐서 요 좌표를 구하고
요 좌표를 토대로 3분의 4파이 이거 전체 각도의 사인 코사인을 구해주는 과정이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이걸 통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뒷파트에 나오는 올스타크까지 설명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걸 역으로 돌리면 아까 얘기했듯이 저걸 기준으로 요것만 딱 따서 요 각에 대한 사인 코사인 탄젠트 만든 다음에 올스타크만 해서 부호를 딱 붙여주면 모든 삼각함수의 각을 바꿀 수 있다는 거. 그래요. 자, 그 다음에 개념 38번은 그냥 외워서 쓰시는 겁니다.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사인은 뭐분의 뭐? 비평분의 대변. 코사인은요? 비평분의 이웃변. 탄젠트는요? 대변분의 이웃변. 이웃변분의 대변입니다. 다 보니까 뭐?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더라. 뭐? 첫 번째 공식 색칠입니까? 더라. 왜? 빗변분의 대변 나누기 빗변분의 이웃변이니까 빗변분의 대변 곱하기 이웃변분의 대변 빗변이니까 약분해서 이웃변분의 대변 나오지. 그 다음에 똑같이 뭐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은 1이더라. 왜? 빗변분의 대변 플러스 빗변분의 이웃변 제곱이거든. 근데 직각삼각형이잖아. 이웃변 제곱 플러스 대변 제곱은 빗변 제곱이랑 똑같잖아. 그럼 결국 빗변 제곱분의 빗변 제곱 나오니까 1이겠지? 그래서 요 두 개 외우는 파트가 요 38번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 파트입니다. 그거 두 개 외워서 이제 요런저런 문제들을 풀어보시는 파트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면 이제 삼각함수의 기본 개념은 종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풀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선생님은 저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실제로 문제 풀어보면 되게 어려워. 뭐 처음 만나는 파트고 또 선생님은 최대한 쉽게 설명해준다 그래도 문제를 보면은 실제로 문제에서 뭔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해를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뭐 선생님은 항상 모르는 거 물어보길 기다리고 있다 했지. 단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선생님이 설명해줘도 결국 너는 뭔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최대한 생각을 많이 해보고 또 선생님이 수업해준 내용 문상으로 다시 한번 2번, 3번, 4번, 5번, 6번, 10번 보면서 내가 어디까지는 알겠고 어느 부분을 모르겠는지 점검을 해보셔서 물으셔야 해결이 될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별표쳐 있는 거 선생님이 실컷 설명해줘도 너는 모릅니다.